오늘 기후 미식회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바로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발표는 2부에 하니까요. 1부 들으시는 내내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료 문자 샵 0999로요. 1번 양주, 2번 탁주. 자, 여기 7520님 출석합니다. 김포 한강 조류 생태공원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라 더욱 마음이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셨는데요. 김포 한강 조류생태공원은 제가 한 보름에 한 번씩 가서 한 바퀴 돌거든요. 어느 날 주말에 우연히 만나겠습니다. 7520님. 5787님 퇴근하면서 차분하고 감성적인 목소리 듣네요. 비 올 것 같은 날씨에 딱입니다. 오늘 같이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건강한 먹방, 오늘의 기후 미식회 순서입니다.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 참발효 어워즈 2024 탁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죠. 농업회사법인 주수불가의 차영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참발효 어워즈에서 두두물물 탁주로 대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네, 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전통주 양조장 수불가 대표 차영태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제품을 출시 중입니다. 두두물물 약주. 두두물물 약주는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두두물물 탁주는 참발효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탁주와 약주 두 가지 종류를 만드시는 네. 거네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술을 그냥 어르신들 할 때 얘기할 때 무조건 약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탁주하고 약주가 다른 건가요? 사실 약주라는 이름은 네. 주세법 때문에 우리가 그 술 종류를 약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청주가 더 맞는 말입니다. 맑은 술을 약주라고. 네.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술이 하나는 맑은 술, 하나는 탁한 술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회사 이름이 지금 수불가인데요. 두두물물이 상표명이고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주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술인 거죠. 이게 탁주. 이게 탁주. 두두물물이라고 서체도 너무 이쁘게 나와 있죠. 이게 두두물물과 수불가. 이게 어떤 뜻일까요, 대표님? 네, 우선 수불가 수불이 술의 고어입니다. 아. 수불 그 다음에 비읍순경음이 붙은 수불 그 다음에 그게 수울 그래서 합쳐져서 술 이런 식으로 변모를 했다라고 그러고요. 네. 저희는 술 빚는 집이라는 뜻으로 거기에다가 집가자를 붙여서 수불가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워낙 유명한 말일 것 같아서 상표 등록이 될까 걱정을 했는데 상표 등록이 그래도 돼서 저희가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두두물물은 네, 두두물물은 사실 두두물물은 선가에서 온 말인데요. 말 뜻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두두물물이라 그러면 모든 만물이 길이고 진리이다 이런 뜻이고요. 아, 두두물물이요. 네. 만물이 길이고 진리다. 네. 모든 만물이. 그래서 저희는 이 술도간의 모든 효소 효모에도 다 도가 있고 진리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다 조화롭게 잘 돼서 좋은 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이거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큰 명분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발효 안에 만물의 도와 진리가 있다 이 술 안에. 아, 이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서양에서도 중세시대에 인비노 베리타스 그래서 술 속에 진리가 있다 이거를 얘기를 뭐죠? 수도사들이나 이렇게 수도원에서 포도주를 빚잖아요. 그렇죠. 그 수도사들이나 대학생들이 술 속에 진리가 있다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인비노 베리타스. 그게 우리말로 하면 두두물물이네요. 모든 만물이 도이고 진리다. 네. 그러니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발효를 시키는데 이게 도이고 진리다는 말씀.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술 드시는 분들 저녁 시간에 도이고 진리다 하고. 근데 이게 저는
두두 물물 이렇게 글씨가 너무 예쁜데 두물두물로 읽었는데 저희 작가님도 그렇게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물머리 양평 그 끝에 있는 두물머리 거기서 빚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조금 글씨 쓰인 형태가 그렇게 두물두물로 읽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라벨도 리뉴얼을 할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글씨가 너무 멋있고 네, 대부분 예뻐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뻐서 이게 두두 물물이구나.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만물이 도이고 진리라는 마음으로 술을 빚으신 게 언제부터셨는지 어떻게 이 양조장 일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사실 저희는 오랫동안 IT 일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저 퇴직하기 전에는 사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술도 어떤 술이 더 좋으냐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요. 네, 네. 그저 소맥만 마셨는데 폭탄주 돌리고 맨날. 네. 정말 그런 문화에 살았었습니다. 네. 퇴직하고 나서 이제 좀 그래도 좀 폼나게 술도 좀 먹어보자. 그래서 와인을 어느 날 먹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와인 시작해서 이제 몇 달 이렇게 먹었는데 먹다가 우연히 저희 전통주를 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맛이 전통주가 훨씬 낫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좋은 술이 있구나를 처음 알았고 이렇게 좋은 술들을 좀 만들 수 없나 내가 직접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와인은 아무래도 서양 거다 보니까 뭐 만들 엄두도 못 냈는데 전통주는 뭐 그래도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데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배우던 와중에 이제 직장 지금 같이 하는 친구가 그 직장에 평생 직장의 동료인데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그날 이제 그동안 빚은 술을 뭐 맛있어서 저는 들고 나갔습니다. 그동안 배운 술을 들고 네. 나가신 거죠. 별 생각 없이 이제 들고 나갔는데 네. 그 친구가 먹어보더니 그 친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술이냐. 그래서 이걸 좀 자기도 배울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배운 데를 소개해 주었고 그랬더니 그 친구도 그 등록을 해서 배웠고 아마 그러고 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냥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한번 실제로 그 양조장을 해보면 어떠냐. 그러면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둘이 양조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되게 술 친구들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계속 마시다가 취하고 또 취하고 이게 스토리인데 두 분은 마시다가 술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술 빚기 전에 IT 쪽에서 일하셨다고. 네. 그럼 친구분하고 같이 IT 쪽에서 네. 그럼 이공계 쪽에서 일을 하셨던 그렇습니다. 거죠. 사실 요즘은 문과 이과 나누지 말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발효식품 명인들 오신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이공계에 계시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 이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막 사실은 네. 저희는 IT를 하긴 했지만 발효 과학이지 않습니까? 미생물 공부하고 또 발효 공부하고 그러는 쪽들이 어느 정도 술 만드는 거는 이과에 더 잘 맞는다고 보입니다. 네. 뭔가 그 실내 온도나 습도나 맞춰갖고 실험하는 네. 이런 그리고 꼼꼼하고 뭔가 이게 과학이구나 화학 생물 이런 게 다 네. 들어간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친구분하고 같이 우리 양조장 만들자 해서 2년 정도 그러면 이렇게 네. 선생님이 먼저 배우시고 그다음 또 친구분이 배우고 네. 그 연습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댁에서 하신 건가요? 네. 이제 한 2년 정도 그 배우는 과정이 전통주연구소에서 그 박록담 선생님이라는 분께 배웠는데
사실 이런 게 그냥 말로 이렇게 수업 듣는 것만으로는 참 따라가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그 선생님 설명하신 거를 듣고 그대로 저희는 이제 빚어보는 거지요. 실제로 빚어보면은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시던 대로 잘 안 됩니다. 네. 해보면. 그래서 이제 술 빚는 도구도 집에 뭐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어렵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술 빚는데 중요한 요인이 온도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쌀하고 물하고 누룩하고 섞어 놔가지고 그것들의 온도를 잘 맞춰주면은 얘가 발효를 하면서 술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의 제 생각에는 술 맛을 결정하는 거에 한 95% 정도는 그 온도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빚는데 적절한 도구가 없으니까 창의력을 발휘해서 온도 조절을 하는 발효조를 독이 들어가게 이렇게 종이 박스를 뜯어가지고 안에다가 단열재를 붙여서 이제 발효할 수 있는 데를 수제 만들고. 발효조를 만들고 이제 그걸로 저희가 이제 술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몇 번 해서 이제 익숙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후에는 사실 맛있는 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아까 말씀드린 전 직장 동료, 지금 같이 하는 친구한테 들고 갔던 거고요. 네. 하여간 그래서 그 박스로 그렇게 만든 거에 꽤 많이 했어요. 거의 한 50번은 한 것 같아요. 댁에서요. 네. 와.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술을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이 그 박스를 가지고 박스를 만들고 시도해보고 집에서 그러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댁에서 정말 궁금하죠, 여러분. 집에서 이런 거를 집 식구 중에 한 명이 계속 만들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 얘기는 2부에서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불가의 차영태 선생님과 전통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 샵 0999로 보내주세요.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저 북극곰 1인 줄만 알았어. 근데 우리 일이었어. 기후변화 말이야. 이제 제대로 알고 실천할 때 오늘의 기후.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FM 99.9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여러분 그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 참발효 어워즈 2024 탁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수불가의 차영태 선생님과 전통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그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할 텐데 선생님 그 전에 한 가지 이 퀴즈 정답 발표하고 나서 얘기해도 되겠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했는데 오늘 술 이야기라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주 빽빽한 문자들, 알찬 추억들이 막 문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조법을 따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술, 곡물로 발효한 탁한 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게 질문이었죠. 1번 양주, 2번 탁주. 선생님 몇 번인가요? 네, 2번 탁주입니다. 네, 정답은 2번 탁주. 그래서 여기 7520님이 그런 질문 주셨어요. 요새는 다양한 맛의 막걸리가 많은데 막걸리도 탁주의 일종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탁주, 동동주, 막걸리 이게 다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같은 술인가요, 선생님? 네, 우선 탁주와 막걸리는 거의 같은 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다 지금 상품으로 해놓은 거는 조금 잘 안 보이지만 술을 만드는 거는 쌀, 물, 누룩을 쌀은 이제 밥을 지어서
누룩과 물을 섞습니다. 네. 그래서 항아리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은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겁니다. 그 술이 되면은 술이 위에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에 맑은 물을 떠낸 거를 청주, 그거를 우리는 주세법 때문에 지금 약주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네. 맑은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맑은 술을 떠내서 먼저 먹고 그 밑에 부분도 밥이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도 이제 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물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물을 좀 더 넣어서 한 50% 정도 넣습니다. 네. 그러고 걸러가지고 그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걸른 거를 막 걸러서 먹는다고 그래서 막걸리, 흐리다고 그래서 탁주. 사실은 한 술에 동일한 다른 특성을 말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막 걸러서 먹는다고 막걸리구나요. 그렇군요. 동동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동동주는 조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에 맑은 물이 네. 뜨는데 네. 거기에 사실은 발효 한 중간쯤에는 밥알이 떠 있어요. 밑에 이렇게 발효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밥알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 맑은 물과 그 밥알을 같이 뜬 술을 동동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막걸리 탁주보다는 좀 더 청주에 가까운 맛일까요? 동동주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3769님, 탁하고 흐린 술을 일컫는 말이죠. 탁주, 일반 백성이 마시는 술이죠. 그러셨고요. 5469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탁주에는 부침개 안주가 딱이죠. 와, 먹고 싶다. 오늘 다 그러고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여러 사람을 2832님 새싹 문자로 술 얘기 들으니까 아직 퇴근도 하기 전인데 맛있는 술과 안주 생각에 일에 집중하기가 힘드네요. 오늘 저녁은 어쩔 수 없이 술 한잔 해야겠습니다. 그러셨고요. 최윤경님, 큰회 숙모님 술이 동네 어르신들이 제일 맛있다고 칭찬을 하셨는데요. 외숙모님 성격이 칼칼하고 쨍쨍하셨답니다. 칼칼하고 쨍쨍하신 분들이 원래 술도 잘 담그시고 음식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죠. 이것도 왠지 이과의 특징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희 아까 1부에서 댁에서 박스에 테이프 붙여가지고 안에 단열재 붙여서 이렇게 발효하는 그 틀로 썼다, 상자로 썼다 그러셨는데요. 와인 냉장고도 쓰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댁에서 그거를 50번 연습했다고 하니까 만약 우리 집에서 누가 상자에 단열재에 테이프 붙이면서 50번씩 술을 담고 굉장히 심란할 것 같거든요. 댁에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선생님? 사실 집사람은 퇴직 후에 처음에는 그냥 시골에 가서 좀 폼나게 포도나무 심어서 와인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 네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와인도 한번 배워보라고 그러고. 네.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건 아무래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네. 땅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탁주 지금 전통주는 훨씬 현실성도 있고 좀 보기에는 덜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맛을 보니까 저는 훨씬 좋게 느껴졌고요. 네. 아니에요. 지금은 전통주 담그신다 하면은 굉장히 품위 있게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댁에서 자꾸 제가 테이프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만 종이 박스에 단열재 테이프 붙이고 그렇게 하셨던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분하고 양조장을 하실 때 어떻게 적용하셨을까요? 네, 실제로 양조장은 저희가 지금 그 방은 3개, 발효실, 숙성실 그리고 냉장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테이프 붙인 종이 박스가 숙성실에 해당되고요. 냉장고는 저 냉장실 지금 큰 워크인 냉장고 그런 거기 그 세 방을 이용해서 저희가 온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 조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빚는데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술이 되는 전 주기 동안 지금은
그 블루투스가 되는 온도계를 활용해서 전체 온도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래도 좋은 술을 빚는데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온도 조절을 발효실, 숙성실, 냉장실을 네. 정확하게 온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만드신다고요. 네. 아하. 그럼 이 술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물이나 쌀 재료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온도도 그만큼 네. 재료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좋은 걸 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눈에 안 보이는 걸로는 거의 온도 조절이 뭐 90% 이상, 95%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두두물물 저희 약주, 탁주의 재료는 어떤 걸 쓰실까요? 네, 저희는 저희 제일 첫 번째 골은 좌우간 맛있는 술을 만들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쌀 제일 중요한 게 쌀일 텐데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쌀을 로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 그래서 유기농 맵쌀과 찹쌀로 쓰고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현재까지도 아직 유기농 쌀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용인에 유기농 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전만큼 농사를 안 짓는 건가요? 네. 작황이 안 좋은 그 거. 용인에 유명한 네.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찹쌀 재배했던 데에 많은 부분이 반도체 공단이 공단에 되나요? 들어가서 네. 저희가 좀 유기농 쌀을 쓸 수가 없게 돼서 그 다음에 하여간 제일 용인에서 제일 좋은 쌀을 또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두두물물 탁주에 빚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연구를 하셨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맛있는 술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술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범벅이라 하면 쌀가루를 내 가지고 끓는 물을 부어서 익히는 겁니다. 그걸로 한번 술을 담그는 거 두 번을 저희가 담그는데 첫 번째 담그는 밑술을 그렇게 범벅을 쑤어서 하는 술이 제일 맛과 향이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범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사실 범벅을 쓰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과감히 제일 맛있는 술을 만들자라는 뜻에서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또 그 용기도 용기요. 뭐 스테인리스 재질이냐 뭐 항아리냐 그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 온기가 더 온도를 지켜주는데 더 좋아서 좀 술맛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겁고 힘들지만 그 항아리 전통 온기를 사용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온도는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실 발효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서양에서도 유명한 건 저온 발효법인데 저희는 온도를 한 35도, 37도 이렇게 쫙 끌어올려서 마치 그 술이 끓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가 급냉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료도 용인의 유기농 쌀을 쓰고 네. 맵쌀, 찹쌀, 그다음에 범벅 기법을 쓰신다고 했고 네. 발효할 때 항아리를 사용하고 네. 그리고 술을 최대 온도까지 끓였다가 급냉을 해서 네 그렇게 숙성을 하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방법을 여기 재미있는 말씀해 주셨어요. 한종혜 님이 술을 못해서 관심이 없는데 술 공부는 재미있네요. 청주, 막걸리, 동동주 종류도 많은데 그렇죠. 저도 지금 술을 못하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공부하듯이 정말 재밌네요. 술 만드는 방법이. 저희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듣고 잠시 쉬었다가 또 공부 마저 해보겠습니다. 참발효 어워즈 2024 탁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수불가의 차영태 선생님과 전통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수불가의 수불은 비읍 순경음 말씀하셔서 제가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국어 시간에 시험 볼 때 맨날 나왔던 그러니까 술의 고어라고 해요. 수불. 서울의 고어가 서라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선생님 고어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고문원도 보시면서 연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만드시는 게 전라북도 특산주인 호산춘이 모태라고요. 네. 네, 호산춘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지 궁금한데요. 네. 호산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산춘은 대략 조선시대 중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헌이 나오면서 소개가 된 술인데 이때 그 같이 여러 술들이 있었습니다. 뭐 벽향주, 서울의 삼해주,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충청도의 청명주 이런 좋은 술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알려진 술이 하나 전라도 쪽 여산의 호산춘입니다. 사실 이전의 맛을 본 사람은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네. 저희가 그렇죠. 빚은 걸 기준으로 대략 한번 추측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호산춘의 우선 맛은 저희한테 제일 많이 말하시는 게 단맛과 신맛이 잘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쓴맛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맛들이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룬다. 그래서 복합미가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향으로는 많이 드는 게 참외향, 메론향, 네. 과일, 꽃 어떤 경우에는 자두향이 난다 또 그런 소리를 하시고요. 제가 그거를 꼭 이런 맛이라기보다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술의 가장 그 함의적인 느낌이 맑고 산뜻한 맛이다 이런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비유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동치미나 나박김치 같이 이렇게 물김치 많이 맛보시잖아요. 네. 저희가 그냥 쌀물 누룩만 가지고 만들고 동치미는 사실 그냥 무만 가지고 하는데 다른 거 안 넣고 잘 발효를 시키면은 맞아요. 그 맑고 청량한 맛이 톡 있지 않습니까? 쏘는 맛이 네. 소금하고 물밖에 안 넣었는데. 네. 나박김치도 또 맞아요, 그렇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시키는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거기에다 재주를 부립니다. 좀 쉽게 하려고 사이다를 섞어서 맛을 내고 네, 그래도 네. 잘 만들면 맛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점점 예민한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채죠. 맞아요. 한두 번 먹었을 때는 모르는데 발효될수록 맛이 이상해지죠. 사이다 넣으면.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런 좋은 발효 맛, 뭐 재료를 보면은 간단하지만 그 맛은 다른 어떤 걸 넣었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좋은 맛을 내는 거 그런 걸로 저희 호산춘 그 두두물물 탁주와 약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술을 아까 저 제작진 분들이 시음을 조금 해보셨는데 탁주를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과일향 있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인데 과일처럼 깔끔한 단맛이 난다. 텁텁하지가 않다. 탁주인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 넘김이 부드럽다. 전에 너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인 만드시는 한 분은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는 사실 포도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과일향 이런 게 나는 게 그럴 것 같은데 쌀과 물 누룩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게 나냐 향이 그런 나냐.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궁금하네요. 그 이 호산춘을 할 때 쌀을 뭐 많이 빚어야 씻어야 된다 이런 네. 기준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맛을 내는 걸 어떻게 하느냐. 네. 동치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고문원들의 그 이런 맛있는 술을 빚는 비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비법 그러면은 뭐 거창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한자로 백세, 침지, 대냉 이 6자가 그 술 빚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백세, 침지, 네. 네, 냉해, 대냉. 대냉. 네. 백세는
쌀을 100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 쌀의 전분 말고 이제 다른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이 술에 좀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런 단백질 같은 걸 없애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씻으면 한 100번 이상 씻으면 이제 맑은 물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씻으려는데 저희가 해보면 100번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아까 집에서 빚을 때 그리고 술을 만드는 처음에 300세 했습니다. 와. 그렇게 하면은 물에다가 이렇게 300세 한 쌀을 놔두면은 그 아주 맑은 물에 밑에 바닥이 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밥을 지어서 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침지는 쌀을 한 10시간 정도 고문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밤새 동안 물에 불려두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사소하지만 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뭐 4시간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엄밀히 지켰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냉. 네. 대냉이라는 거는 술 빚는 재료들을 고두밥을 찌고 나면 따뜻한 거를 이제 식혀야 되는데 네. 차게 식히라고 합니다. 그 차게 식히는 것도 막 바람을 부려서 차게 식히려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제 식는 게 더 술 맛에 좋다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죠.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잘 못 기다리고 막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본 지키는 것이 술 만드는데 비법입니다. 유기농 쌀을 300번을 씻어서 밤새 침지를 하고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맛이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데 그러니 여기서 아무 과일을 안 넣었어도 깔끔한 단맛이나 과일 향이 나는 거겠죠, 여기서. 선생님,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짧게 1분 정도 앞으로 선생님의 계획이나 수불가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 듣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술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요. 저희 경쟁 상대라고 그러면 우선 우리나라 술의 대표를 이루는 소주, 막걸리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의 애환을 정말 달래주었던 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술들은 사실 일제시대, 전쟁통 이런 시기에 우리 정말 애환을 달래줬던 그런 술이고 이제 우리가 3만 불 이상의 그런 선진국으로 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뭐 울분에 쳐서 마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 문화를 즐기고 좋은 사람들하고 마시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런 거에 맞는 술이 전통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그 시대에 맞게 사실은 지금 요즘 와인과 사케가 많이 등장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한번 그 전통주가 우리가 단절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맛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한번 맛을 보시면은 와인이나 사케 전혀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한테 그 더 잘 맞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술을 많이 맛보시고 이게 뭔가 부족해서 다시 와인과 사케를 찾는다 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들 이 맛을 보시고 그러면은 우리 그 전통 문화를 다시 체험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저는 그런 전통 문화가 뭐 우리 음식, 술에 있는 건데 그게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블리의 차영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